역편의점 몇 달째 매진 행렬인 기후동행카드는 용두역 고객안전실에 판매하고 있길래 3,000원 현금 내고 당장 사왔습니다. 그니까 여러분들도 편의점만 돌지 마시고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의 고객안전실에 현금 3,000원 들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실물 교통카드를 구매하면 서울교통공사 역 발매기에서 현금을 넣고 충전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 62,000원, 따릉이 포함이면 65,000원인데 저는 따릉이를 안 타서 62,000원만 충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용 개시일인 2월 2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가지고 놀아볼 겁니다. 기후동행카드는 거의 서울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후동행카드로 서울 투어하기 어떻습니까? 어딜 갈지 고민하다가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두 정거장만 가면 홍대라는 사실을 깨닫았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인 홍대 입구로 가보겠습니다. 고객안전실에서 구매할 때 영무원께서 사용설명서를 같이 주셨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기후동행카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노선도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요금이 특히나 비싼 신분당선은 당연히 탈 수 없지만 성남에 위치한 남한산성 입구, 의정부에 위치한 장암역도 사용 가능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에 위치한 4호선 진접과 부천에 위치한 7호선 역들은 사용 가능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글로 자세히 써 있군요. 지하철은 물론 서울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빨간색 광역버스는 당연히 안되고 시내와 마을버스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놀라운 점은 심야버스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운임 2,500원이지만 제가 보기엔 서울에서 움직이고 시내버스처럼 다 정차하고 다녀서 그런 듯 합니다. 철도 관련 유튜버인데 철도 관련 명소를 방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대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경의선 숲길이 있잖아요. 개찰구에 카드를 찍을 때마다 화면에는 사용 종료 날짜인 3월 23일이 표시됩니다. 그나저나 경의선 숲길로 가려면 어디로 나가야죠? 정답은 바로 3번 출구. 당일 평일 11시였는데 역시 홍대엔 언제나 사람이 있군요.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안 쓰는 철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언제까지 걸어야 할까요? 옆을 보면 카페들이 널려 있는데 평범하게 생긴 곳은 별로 없습니다. 투명한 건물에 카페를 만든다거나 집 모양의 카페라든지 요즘은 이런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계속 걷다 보니 선로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 사이가 원래 이렇게 넓었나요? 난 왜 모르겠지?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참을 수 없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걸 보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켰죠. 경의선 숲길에서 제대로 된 선로를 보다니 물론 안 쓰고 있지만요. 어렸을 때 폐선로에 외줄타기 마냥 그러고 놀았는데 추억의 한 장면을 뇌에서 꺼내서 똑같이 여기서 따라해봅니다. 여러 각도로 다 찍어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10장은 찍고 가야죠. 이제 슬슬 돌아갑시다. 현재 시각은 12시로 점심시간입니다. 배는 고프고 많이 먹고 싶고 무엇보다 싸게 먹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아니까 따라와 보세요. 2호선을 타고 신도림으로 와서 1호선으로 환승합니다. 저는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근처 문화도시 영등포를 지나고 있습니다. 영등포 1년 365일 문화를 가집니다. 오늘은 영등포. 두 번째 목적지는 노량진. 목적은 점심 식사입니다. 제가 뭘 먹을지 이제 짐작이 가시죠? 싸고 양 많고 맛있는 노량진 컵밥. 이번엔 컵밥 거리를 소개합니다. 밥 위에 김치에 고기에 계란에 모짜렐라 치즈까지 4,500원.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건 덤이고요. 맛있게 잘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심지어 싸요. 최고예요. 심지어 컵밥뿐만 아니라 와플과 아이스크림까지 팔고 그 가격 역시 착하니까 여행 다니시는 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종로 쪽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외국인도 많고 옛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종로 안국 쪽 가면 외국인 진짜 많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이니 이 철도 여행 전문가가 가야죠. 근데 방금 했던 말 제가 봐도 왜 이상하게 들릴까요? 노량진에서 종각까진 15분이니 금방 왔죠. 저는 이쪽은 잘 모르니 아무데나 가보겠습니다.
3-1번 출구로 나가면 인사동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뛰쳐나왔습니다. 와, 예상대로 인사동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진짜 많았고요. 인사동 하면 당연히 꿀타래가 유명하죠. 볼 때마다 외국인들이 흥미롭다고 하나 사가더라고요. 쌈짓길은 인사동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여기 뭐하는 곳이었더라. 미사리 초계국수 엄청 유명하죠. 하남선 개통전 답사 때 먹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좀 둘러보다가 목 디스크 걸린 오리를 발견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버처리.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그리고 한옥마을 분위기의 길을 걸으며 종로 3가역으로 가봅니다. 음식점들도 많았는데 역시 한식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낙원상가를 찐합니다. 사실 여기서 반대편으로 건너면 종로 3가역이랑 가까워지지만 저는 당시 길을 몰랐고 지도 키기도 귀찮아서 그냥 멋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종로 2가까지 와버렸습니다. 종로 3가역까지 가려면 5분은 걸어야 하는데 애초에 지도 킬 걸 그랬네요. (1호선) 참 많이도 타지만 제기동에서 내려본 적은 거의 없어서 내려봤습니다. 제기동 하면 아는 곳이 경동시장밖에 없지만요. 경동시장에 들어와 이것저것 구경을 해봅니다. 딱히 분식 같은 것이 잘 안 보여서 그런지 그냥 고기와 생선을 많이 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스타벅스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음료 하나 마셔야겠습니다. 스타벅스 경동 1960점이 왜 이렇게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오래된 극장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진짜 유명할 수밖에 없는 카페 아닙니까? 아까 제기동역만 해도 어르신밖에 안 보였는데 여기로 오니까 젊은 사람과 외국인이 겁나 많습니다. 여긴 흥미롭게도 공연장이 있네요. 매일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스타벅스 앱에서 주문하면 설정한 닉네임으로 불러주는데 여긴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공개 처형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진짜 이상한 닉네임이 적히면 웃길 것 같잖아요. 캔커피만 마시는 제 입장에선 5,900원짜리 밀크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고 나름 유명한 스타벅스인데 이거라도 하나 시켜야겠더라고요. 음료는 당연히 맛있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거 진짜 웃깁니다. 이런 닉네임이 저게의 대문자로 나온다고 생각해보면요. 매장은 진짜 넓었지만 인기가 많은 곳이라 자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긴 좀 남아있었네요. 이제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아 제기동에서 그냥 신설동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신설동에서 내렸죠. 2호선 성수지선으로 갈아탔는데 여기 환승통로가 생각보다 길어서 좀 놀랬습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리실 때 안전문이 닫힙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호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역에 왔습니다. 신담역에는 승강장에 조그만한 정원 같은 곳이 있죠. 날씨만 좋고 비만 안 오면 여기서 잠깐 쉬고 가도 좋지 않을까요? 밖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버스가 몇 개 다니긴 하는데 그것뿐으로 보입니다. 용담. 2호선이니까 다음 목적지는 아무 생각 없이 강남으로 정해버립니다. 나름 핫플레이스고 많이 찾아오는 곳 아닌가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로 11시에 시작한 서울 투어는 이제 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신분당선 환승통로에 와보니 기후동행 카드 사용 안 된다는 문구가 이곳저곳 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 그 자체입니다. 신분당선 개찰기에 찍으면 뭔 일이라도 날 것 같은데요. 신논현역 방향 10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이쪽은 기본적으로 술집이 많습니다. 그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면 가게들이 문 닫아 있는데 이게 다 술집입니다. 술집은 기본으로 5시에 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번 출구 쪽으로 나와서 골목으로 들어오면 식당이 많습니다. 진짜 별거 다 있습니다. 가끔씩 친구랑 강남에서 만나면 이쪽에서 자주 먹기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6시간의 서울 투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사용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실물 카드 쓰기 전에 티머니 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 카드를 먼저 쓰고 있었습니다. 둘 다 써봤으니 비교할 수 있겠죠. 먼저 모바일 카드의 장점은 실물 카드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역 주변 편의점에 재고가 없는 것이 흔한 상황에서 기후동행 카드가 꼭 필요하면 티머니 앱을 까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월 62,000원 계좌이체를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져서 결제 수단의 편리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핸드폰이 교통카드가 되는 것이고 개찰기에 핸드폰을 찍어야 하는데 인식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 2초는 기다려야 인식을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실물 기호 동행카드의 장점은 개찰기 인식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일반 카드와 비슷하게 가까이 되면 바로 인식을 합니다. 단점은 현금 결제라는 점입니다. 요즘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줄었다는 느낌이라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실에 가서 3,000원을 내서 실물 카드를 먼저 사야 하고 서울교통공사 발매기에 가서 현금 62,000원을 넣어서 충전을 해야 하니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도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는 점은 서울에서 자주 돌아다니는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후 동행카드 사용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났는데 오늘 버스를 타질 않았네요.